일부 모집 단위는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데도 사탐런이 유리한지는 점수 계산을 해봐야겠죠. 즉 결론만 보면 이런 학교의 경우 과탐 100분이 83이랑 사탐 100분이 점수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영쌤입니다. 오늘은 사탐런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탐구 선택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탐런 해도 되나요? 과탐 존버해야 되나요? 사탐이 유리한가요? 에 대한 답을 하자면 대학마다 현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메디컬 계열부터 보면 아직은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를 봤을 때, 그리고 탐구를 과탐을 봤을 때 3%나 5%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계열은 사탐런을 고민하는 주요한 학생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제를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대학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내년에도 과탐을 안 보면 자연계열에 지원을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 혹은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가산점을 조금 주는 학교도 있고, 많이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입장을 나눠서 점수도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아직은 과탐을 봐야 자연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해당되는 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홍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사탐런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세히 보면 서울대는 수학은 미적 기하 중 택 1, 탐구는 과탐 8과목 중 택 2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을 쓸 때는 과학탐구로 지정을 해뒀고요. 홍익대도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 기하, 탐구는 과탐으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대, 고대 자연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시 파이터라면 사탐런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완전 무차별한 학교인데요. 과목 지정도 없고 가산점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학교로는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정도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서강대는 과탐2는 가산점을 주지만 그게 아니면 무차별한 걸로 나와 있고, 한양대도 무차별하고 가산점 언급이 없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이 사탐 또는 과탐이죠. 그리고 건국대도 무차별하고 학과별 반영 비율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과탐을 선택한다고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니까 각자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 100분위 기준 과탐에서 2등급 받기랑 사탐에서 2등급 받기 중에 본인이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탐은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최상위권이 좀 견고한 편이죠. 게다가 사탐런이라는 변수까지 생겼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과탐 응시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입니다.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 중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인문계열은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성균관대 같은 학교는 자연계열이 과탐을 봤을 경우에만 가산점을 줍니다. 즉 사탐을 봤다고 인문계를 쓸 때 별달리 가산점을 받지는 않는 거죠. 일부 모집 단위는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데도 사탐런이 유리한지는 점수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사탐런을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 과탐 1등급부터 높은 2등급은 잘 없겠죠. 그러니 고민자 중에 높은 학생이 과탐 3등급 정도라고 보면 과탐 3등급 범위가 100분위로 88에서 77까지입니다. 그러면 3등급 중간인 83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작년 성대식에서 변표 기준 100분위 83은 60.94를 부여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3% 가산점을 주게 되면 변표 기준 62.76점이 되고, 여기 해당되는 100분위는 88에서 89 정도가 됩니다. 즉 결론만 보면 이런 학교의 경우 과탐 100분위 83이랑 사탐 100분위 88의 점수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각각의 점수를 받는 난이도와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탐구 선택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탐 100분위 83이 쉬울지 아니면 사탐 100분위 88이 쉬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과목별 난이도도 생각해야겠지만 해당 100분위에 요구되는 공부량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자연계열은 과탐에, 인문계열은 사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여기 해당이 되죠.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 시 3% 가산점, 자연계열은 과탐 응시 시 3% 가산점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대도 자연계열은 과탐에, 인문계열은 사탐에 가산점을 준다고 나와 있죠. 경희대는 3%는 아니고 변환표준 점수 성적에 과목당 4점씩 가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는 사탐 2개 선택 시 3% 가산, 자연계는 과탐 2개 선택 시 7% 가산을 준다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대학별로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상이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연세대를 예시로 또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성균관대 얘기할 때 이미 한번 계산을 해봤죠. 3% 가산점을 주는 경우 과탐 100분위 83이랑 사탐 100분위 88이 동일하게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유불리 판단을 위해 이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앞에 성대와 지금 연대의 차이점은 연대는 인문계 지원할 때 사탐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과탐을 본 학생이 나중에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할 일이 생기면 여기서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비해 교차 지원이 조금 더 불리해지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과탐 100분위 88이 사탐 100분위 83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교차 지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과탐 성적이 약하면 어차피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은 잘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예시로 들었던 과탐 100분위 83 아래가 나오면 어차피 중앙대부터 연대선에서 자연계열로 좋은 학과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 와중에 상위권 대학은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어렵게 과탐 공부를 해놓고 100분위 83을 받으면 이게 연대에서 문과 교차 지원을 하면 100분위 사탐 78 정도 취급을 받으니까 억울한 정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와 별개로 학습량까지 고려했을 때 과탐 등급이 3등급 미만인데 중앙대부터 연대 정도를 목표로 정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탐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만약에 나는 자연계열이고 교차 지원 의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탐 가산점은 고려하실 필요 없죠. 오롯이 사탐런을 했을 때 과탐 가산점을 극복할 정도로 내가 사탐을 잘 보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탐 100분위 88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고민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나와줘야 사탐런이 과탐 100분위 83을 받는 것보다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만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 베이스가 워낙 탄탄해서 이미 1등급 중간 정도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선택하기 나름이죠. 과탐의 시간을 더 써서 조금 더 어렵게 등급을 받지만 가산점을 챙겨갈지, 혹은 사탐으로 돌려서 탐구에 들이는 시간을 좀 줄이고 대신 국수 100분위를 완전 탄탄한 100에 가깝게 더 높게 만들지, 요거는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탐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탐구 선택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영상으로 찍을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사탐 과목은 등급에 블랭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탐런 인원 규모에 따라 100분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 과목별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변수가 너무 많은 주제지만 어차피 해당 내용들은 내년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수능 이전에 알 수 있는 건 대학별 지정 과목 폐지 여부와 그리고 대학별로 지정해둔 가산점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내용인 지정 과목 폐지와 가산점 정도를 토대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탐구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했으면 일단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점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